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인권보고서 출간을 알리면서 북한의 처참한 인권 유린 실상을 국제사회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동안에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며 북한의 퍼주기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의 북한 인권보고서 첫 공개 발간 소식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제정된 지 7년이나 된 북한 인권법의 시행이 미뤄지고 있는 데 대해 북한 인권법의 실질적인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북한 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 공개합니다.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 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북한 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보고서 공개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UN 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기를 기대합니다. 통일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인권과 정치, 경제, 사회적 실상 등을 여러 루트를 통해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안보와 통일의 핵심 로드맵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의 이도훈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에 단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유가족들의 입장을 전하면서 일본에는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자식들을 죽게 만든 북한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이런 시각을 보편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국회 여당인 국민의힘은 북한의 핵 위협이 노골화되는 데 대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미국과 한국이 진일보한 북핵 대응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맞서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 공유 방안 등도 하나의 강력한 선택지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 미사일에 대응해 한국 정부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한미 양국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진일보한 북핵 대응 방침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성준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부여된 책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와 공조해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고 말하고 북한도 군사적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 탄압을 국제사법심판대에 세우려면 한국 정부의 의지가 특히 중요하다고 국제법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유엔 안보리가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직접 조사를 유도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한국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과 아프리카 국가 국제형사재판소 ICC 판사를 지낸 한 관계자는 27일 VOA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북한 내 인권범죄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과 김정은의 차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쟁 범죄 증거를 ICC에 제출한 반면 한국 같은 북한의 피해 당사국은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에 북한 인권 범죄에 따른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고 한국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재판을 요청할 자격이 있지만 그들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행동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한국 정부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몰스단 리버트대 법대학장도 한국이 북한의 인권 범죄에 대해 기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UN Security Council is not the only way. So there's again territorial jurisdiction. So what that means is if these atrocities occurred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state, and South Korea is a member state, then you could potentially get North Korea for the crimes that they committed on South Korean territory, including war crimes. 일부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의 인권 범죄에 대한 한국의 제소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하려면은 검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검사가 어떻게 이제 북한 김정은이의 범죄 혐의를 잡아서 그거를 서포트할 수 있는 에비던스를 어떤 식으로 컬렉트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챌린징한 문제죠.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 북한을 잡기 위해서 그 사우스 코리안 거버먼트가 고소고발을 하겠습니까? 일본 정부가 고소고발을 하겠습니까? 그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죠. 이 같은 현실적 문제에 대해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유엔의 다양한 북한인권 결의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명시하는 것이 더 큰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re's some value in identifying him personally because he clearly is responsible. The worst parts of the Kim Jong-un regime have come about since then, and I think it might be a very useful thing to do that.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사례처럼 국제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계속 환기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떤 나라도 북한의 책임 규명 노력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텍사스 등 몇몇 주에서 북한 등 적국들과의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미국 상원에서도 중국과 북한 등 적국들의 농경지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원 의원들은 한국, 일본, 타이완을 방문해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동맹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마이크 브라운 상원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적성국 정부들과 연관된 개인이나 단체, 미국 내 농경지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미국 내 농지를 매입할 수 없는 국가로 중국 외에도 북한, 이란, 러시아를 포함시키면서 이들 국가들이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나 개인들이 미국 내 공공농지나 민간농지를 임차하거나 매입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브라운 의원은 성명을 통해 중국인들의 미국 농지 소유는 지난 10년간 20배 이상 증가했다며 우리는 주요 적국들이 미국 농지를 사들이고 우리의 농업 공급망을 훼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타미 투버빌 상원 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 민주당의 존 테스터 상원 의원도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투버빌 의원도 성명에서 미국 내 외국인 소유 농지의 급증은 주요 적국들을 우리 농업 공급망에 들이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면서 특히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의 농지 투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 담당 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켄 칼버트 의원을 중심으로 국방 담당 소위 부위원장인 민주당의 탐 콜 의원 등 7명의 대표단이 최근 일본과 타이완,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고 귀국했습니다. 칼버트 의원은 지난 20일 귀국 후 성명을 통해 동료들과 자신은 미국의 미래 안보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강력한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초당적 대표단은 일본, 타이완, 한국의 관계자들과 안보 및 경제 문제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맹국들과 강력하고 협력적이며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영내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북한 정부의 지속적인 공격성으로 인해 미국의 국가 및 경제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며 추가 공격성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자신들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콜 의원도 21일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과 북한이 점점 더 대담해지는 가운데 미국 지도자들이 이런 공격자들에 맞서 타이완, 일본, 한국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캐나다가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네온 작전을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총리실은 최근 다음 달 30일 종료되는 대북 제재 위반 감시 작전 네온을 오는 2026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히고 이는 한반도 주변의 제재 회피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의 중요성을 지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온 작전은 캐나다 정부가 2018년부터 캐나다 호위함과 해상 정찰기 등을 한반도 주변 지역에 순환 배치해 선박간 불법 환적 등 북한의 유엔 대북 제재 행위를 감시하는 활동이며 캐나다는 2차례에 걸쳐 2년간 네온 작전을 연장했지만 올해부터는 3년으로 작전 기간을 1년 늘렸습니다. 북핵 협상이 정체되고 미한일 3국 간 협력이 긴밀해지고 있는 지금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적기며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여론 환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신각수 전 주일 한국대사는 28일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 물망초가 주최한 북한 인권 관련 행사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기피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핵 문제 해결의 장애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원하는 경제 개발이나 대미 관계 개선은 인권 개선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당분간 북핵 교섭 재개가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 좋은 여건이 예상되며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얻도록 집중적인 외교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북한의 변화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정보와 시장이라면서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언론 등을 활용한 대북 정보 유입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